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미국 주택시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한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기공의 접수기간이고요. 클래스 1호는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아래 링크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미국 주택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이유 했고요. 심영석의 부동산 정석, 머니스트 분이 쓰셨나봐요. 어쨌건 여기는 네이버 메인 뉴스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를 좀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요. 대충 볼게요. 원래 제가 기사 세세히 안 보는데 내용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너무 슬픈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부동산 얘기거든요. 전 느낌이 어떠냐면 미국 부동산 얘기는 마음껏 해도 되고 한국 부동산 얘기는 맞는 얘기를 못하는 게 지금 실정이거든요. 보세요. 매물 부족해 집값 상승.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그러니까 투기꾼 탓이 아닌 거예요. 미국도 엄청 올랐거든요. 여러분 미국 집값도 미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 세계가 다 올랐다고. 근데 전 세계가 다 올랐다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전 세계가 다 올랐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오른 게 당연하다는 정당화밖에 안 되니까요. 맞죠? 그 의미가 없다고요. 만약 이 기조대로면 전 세계가 부동산이 더 올라갈 거면 한국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원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밑에를 보시면은 미국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같이 매물 부족에 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이야 얘기하지 제가 2년 전에 이 얘기하면은 정말 심하게 비난받았거든요. 집은 충분합니다가 메인 기사였으니까요. 집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빵이라면 좋겠습니다가 나왔죠. 2021년 말 현재 매물로 나와 있거나 계약 중인 전체 주택수는 91만 채로. 자, 일단 중요한 게 이것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91만 채가 나와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저도 몰라요. 미국 시장이니까. 서울 부동산 매매 개수가 몇 개나 나와야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10만 개 넘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다 달라요. 막 8만 개, 6만 개 다 다르긴 한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 매물 건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감소했다는 데 있다. 자,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게 보면은 미국 임대주택 시장도 큰 호황을 누렸다. 뭐예요? 수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수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올해 미국 시장의 여건은 지난 2년과 비교해 그리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진로그룹은 올해에도 16%나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예요? 기존 매물 출해 부족은 공통점입니다. 규제가 없는 미국은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에 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우리는 중첩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시장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두 국가의 주택시장이 향후 어디로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통한 자율조정과는 반대로 규제를 통한 억제 정책의 효과는 주택시장의 왜곡과 함께 가격 변동성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이대로 가면 집값 잡힙니다. 어떻게든 공급을 할 거니까요. 한국은 계속 시간만 뒤로 밀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 한국 부동산에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미국 부동산 시장이라는 이유로 편하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지금. 한국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늘 이거예요. 여기는 규제를 안 해요, 여러분. 미국은 집값이 올랐지만 규제를 안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임대시장이에요. 임대시장이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규제나 어떤 투기꾼에 대한 시선을 똑같이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장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쓰잖아요. 그죠? 매물 부족에 있다. 매물 부족에 있다. 근데 여러분이랑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어때요? 선진국일까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최강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왜 주택 규제를 안 할까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미국은 어째서 한국처럼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을 더 하려고 할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투기꾼들이 집을 더 살 텐데. 전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공부를 하다가 깨우친 바가 있어요. 아, 미국은 해보니까
미국은 예전에 규제를 했었죠. 세금을 올리고 그리고 월세 가격을 제한을 하고 각종 규제를 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도시가 파괴가 되고 할렘가가 생기고 세금이 올라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세금 다른 걸 올리니까 월세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죽어난 거는 월세입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규제를 하는 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할 땐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영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으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인정을 해요. 매물이 부족하다. 아니면 집을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공급이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국처럼 높게 쌓아 올리는 걸 썩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빨리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구축 매물을 못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해결에 한국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급이 꼬여버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타운에다가 집을 짓는데 이거 엄청 따닥따닥 지은 거거든요. 좀 외곽으로 가면 절대 이렇게 안 지어요. 널찍하게 짓지. 그런데 이렇게 짓는데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재도 잘 안 오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한국은 빨리빨리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건 미국보다 서울이 인구 밀집도가 더 높아요. 수도권이랑.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겠어요. 서울이랑 경기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보다 지금 공급을 더 막아서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분들조차도 2022년, 2023년에 주택가격 전망을 좋게 안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정도로 지금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미국 집값은 규제를 하지 않고 공급 쪽으로 가니까 안 잡히고 계속 오를까요? 주택시장이 지금 서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건 성향으로 따지면 자유시장에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규제를 많이 하지 않고 공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피해를 봤거든요, 한번. 안 좋은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례를 한국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보기에 잘나 보이세요? 그 옛날에 있던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보유세 있죠, 여러분. 보유세.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요. 집주인이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보유세를 올렸죠. 그럼 월세가 왜 올라가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보유세를 올렸죠. 집을 가지면 세금을 더 내죠. 그럼 집을 가지고 싶어져요? 여러분 세금 내기 싫잖아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사서 월세를 놓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거꾸로 집을 사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 월세로 사는 게 이득이 커요. 왜냐면 월세 사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진 않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 수는 줄고 월세를 원하는 사람 수가 늘죠. 그 월세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는 게 상식이에요. 취득세도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든 월세가 올라가요. 이 돈은 다 정부가 가져가죠. 그런데 결국 최종 결론이 뭐예요? 주택 공급이 싫어지는 거죠. 집을 지으면 누군가 분양을 받아줘야 되는데 세금 폭탄을 사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집을 안 사니까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머뭇머뭇거리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수가 부족하니까 월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죠. 물론 지금 올라가는 원리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이 했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주춤하고 있다고 하죠. 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계세요? 외국계 은행에 종사하시거나 외국계 주식 증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한테 대답 좀 해주세요. 댓글로. 전 세계적으로 대출을 중지시키는 국가는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대출을 중지시킨 건 자유시장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뺏어간 거예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니까요. 기성세대, 나보다 앞에 있던 어른들이 대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월급을 통해서 자산을 모으고 재산을 불렸다면 문제가 없어요. 공평한 게임이에요. 너도 월급으로 승부했어? 나도 후손이니까 월급으로 승부할 게가 맞는데 내 기성세대는 대출 실컷 받아가지고 이만큼 뻥튀기를 시켜놔가지고 재산을 이만큼 쌓았는데
후손 세대는 뭐예요? 야, 넌 월급으로 알아서 해. 아, 제 월급 모아봤자 평생 집을 못 사는데요? 그럼 내 알바가 뭐야? 월급으로 해결해. 어디 대출을 받아 서민 따위가. 꺼져! 이렇게 해버리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은 공평해 보이세요? 앞에 사람이 대출을 통해서 산 집값을 월급 갖다 어떻게 따라잡아요?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 끼고 2억 갖다 산 사람이랑 10억짜리 집을 10억으로 다 채워 넣어야 되는 사람이랑 같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뒤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앞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증여가 되잖아요. 이것도 겪었어요. 세금을 강화하고 집값을 못 잡으면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하시잖아요. 자유시장으로 이렇게 냅두면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난 5년 동안에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 같으세요? 무조건적 복지하고 그 재난지원금 나눠주고 규제하고 세금 많이 거두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미국 쪽은. 그래서 물론 전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 영어로 먹고 살았었으니까.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미국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미국은 한국보다 빨리 주택시장 안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급 면에서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